자, 구체적으로 이제 미 대통령 선거 레이스 얘기해 보겠습니다. 바람을 탄 추경남이 있습니다.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죠. 대세남은 긴장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. 관련된 얘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부장 차장. 네. 안희정 지사가 많이 올랐네요. 그렇습니다.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%를 이제 간신히 넘었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19%까지 지금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. 네. 일주일 사이에 뭐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. 일주일 사이에 9%포인트가 움직인다.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 중원화 전략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캠프에서 설명 좀 하고 있죠. 네, 그 정무특보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. 네. 안희정 지사의 메시지가 경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안다.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선점한 지지층을 놓고 경쟁에선 필패다.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겠다.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중원화 전략했는데 이거 이미 진보 진영의 유권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이미 마음을 가져왔으니 내가 들어가 봐야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. 근데 저는 안희정 지사의 전략이 맞는 게 만일 지금 보수층에 유력한 주자가 있으면 있죠. 네. 그 안희정 지사의 저 지지율은 또 어떻게 될지 금방 꺾일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지금 그 황교안 지금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 외에 지금 보수층에 뚜렷한 주자가 없단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사실 중도 보수에서 흡수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 문재인 대표 대세론 하지만 있죠.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진 사람이다. 네. 그래서 보수나 중도에서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 요새 안희정 지사 하는 모습을 보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생긴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근데 호남 지지율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이동훈 기자. 뭘 보시나요? 네, 지금 호남 지지율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41%에서 31%로 10%포인트나 빠졌고요.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9%에서 20%로 2배 넘게 올랐고, 또 이재명 시장도 8%에서 15%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10%가 안 지사와 이재명 시장 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자신이 그렇게 불안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네. 민주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 3명을 모두 캠프에 영입을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호남 민심을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권 교체가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론에 우리가 힘을 합쳐주자 이런 심리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유력한 여권 주자였던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꼭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. 다른 사람을 밀어도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. 이런 심리가 호남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이동훈 기자 설명대로라면 여당이나 여권에 뭐 뚜렷한 후보가 없는 것이 이런 호남의 그 유권자의 표심 변동을 좀 일으키는 것처럼 설명해 주셨거든요. 부장차장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저도 뭐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요. 네. 지금 아직 호남에서는 그 야권의 유력 주자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누구와 맞서 싸워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이길 것이냐. 그러니까 아직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직 그 표심이 움직이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과연 문재인 후보로 될까? 근데 이걸 계속 회의하고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지지를 몰아주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올 수 있는 후보일까? 이걸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데 앞서 얘기한 그 전인범 살인과 같은 이런 이게 구설수가 오르면서 호남에서 오히려 좀 지지율 빠질 요인이 생겼고요. 그에 비해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충청에서도 오르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오르고 있고 영남에서도 고르게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그 기대가 생기면서 이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나이별로 봐도요. 이제 결국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좀 앞서는 거로 나오거든요. 그러고 보니까 뭐 노인회도 자주 찾아가고 안동의 유림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고령층 표 그리고 안보적으로 그 중간지대 또 오른쪽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요.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국민들이 복지를 원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공짜 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.
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지 국민 누구에게나 공짜 밥을 주려고 무분별한 복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을 좀먹을 수 있다. 이런 안희정 지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기득권층이라고 하고 약간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맞는 말이다. 그러니까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.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무상급식 논쟁 가지고 이제 시장제를 던지고 그랬잖아요. 그 당시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지사는 혹시 무상급식 쪽에서 오세훈 시장과 생각이 좀 비슷했었나요? 그런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.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네.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 안희정 지사도 아마 그 당시에 네. 그 야당 출신으로 충남지사가 됐기 때문에 네. 같은 입장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네.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. 네.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펼쳤던 어떤 뭐 청년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현금을 나눠줘서 네. 그 복지를 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수층이라든지 어떤 기득권층에게는 약간의 그 뭐 현금 나눠주는 복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층에게 안희정 지사의 그런 그 합리적인 얘기가 좀 어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여론조사 흐름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이동훈 기자. 15% 밑으로 내려왔거든요. 이재명 시장은. 네, 그렇습니다. 이재명 시장이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16.2%까지 갔었는데요. 그 경쟁 그룹이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견제를 그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쭉 빠졌고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죄송합니다.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, 부장처장. 네. 20% 선이 무너진 것이 역시 사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군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20%는 어떻게 보면 네. 완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율이거든요. 네. 그런데 20%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그것을 이 반전의 기회를 잡아서 치고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20%란 지지율이 굉장히 함의가 큰 지지율인데 그 20%가 깨게 되면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? 이 지지층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싹트기 때문에 결국 완주를 못하고 중도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그럼 40%는 어떻습니까? 이 40%는 이제 안정적인 지지율로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이 40%라는 숫자에는 이게 여론조사는 일단 그 100을 이 모집단으로 보지 않습니까? 그런데 평균적으로 20에서 25% 정도는 무응답층이나 지지 후보가 없음으로 나타납니다.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유추를 할 수가 있냐면 실제 득표율이 100% 투표율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70%와 80% 선에서 투표가 된다라고 봤을 때 무응답층은 실제로도 투표를 안 할 것이다. 이렇게 20%에서 25%를 제하고 나면 40% 득표를 얻었다라는 것은 실제 투표하는 사람의 과반 득표를 할 수가 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대세론이 형성되는 이 분기점을 그 대선 후보 그 지지율 40%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장면, 이거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.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? 네, 오늘 그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 충남도 인권선언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자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오늘 충남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는데요. 네. 안 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기도를 해서 아주 화제를 모은 사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안 지사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요. 자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? 그런데 자기를 반대하러 온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? 기도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분들이 잘하는 것을 함께 함으로써 당신들을 존중하고 있다. 이런 것을 이제 좀 보여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대파를 수용하는 법을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을 안 지사가 어느 정도 좀 터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,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용하는 그런 게 있고, 그 다음에. 근데 안지사 네. 종교가 기독교인가요? 안지사 종교가요? 네. 아니, 안지사 종교가 기독교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뭐
뭐 정치인들 보면 대선 때는 이제 사찰도 찾아가고 성당도 가고 또 세례명도 받고 법명도 받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크게 봐서 결국 다 우리 유권자고 우리가 포용해야 될 우리 국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. 근데 저는 그 이 성소수자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 관해서 안 지사의 말을 제대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. 네. 안 지사가 이들을 지지한 게 아니고요. 네.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성적 오리엔테이션이 다른데 네. 이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. 이런 어떤 인권적인 관점에서 그걸 갖다가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해 주자는 거지. 안 지사가 이걸 갖다가 지지한다. 나도 뭐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그 같은 어떤 가지고 있다.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 거기에서는 물론 충분히 항의는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안 지사의 인권서는 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제 안 지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주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. 다 정치가 잘못됐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젊은이들한테 더 분발을 촉구하지 않습니다. 너희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. 어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나 안 지사는 오늘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. 권리도 있지만 우리 국민에겐 의무도 있다 그랬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우리 민주당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내겠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늘 뽑아놔도 그놈이 그놈이더라.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해주실 때라야만 이 나라는 바뀝니다.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인간 조인성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. 우리 모두.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. 예. 앞서 이 세대별 그 지지율에서 50대 이상에서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저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 유권자들의 권리만 강조를 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. 일방적으로 권리만을 강조를 하는데 안 지사는 권리도 얼마든지 보장을 하겠지만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도 다해야 된다.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조금 중도 보수층이라고 하는 지지층에서도 약간의 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큰 틀에서 권리와 의무를 둘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그 자체는 좀 새로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,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이거 하셔야 됩니다. 저거 하셔야 됩니다.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지사가 얘기하는 우리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의무는 무엇인지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